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복잡한 문제 앞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수십 년간 위성 시스템부터 항공교통관제 시스템까지 정말 복잡한 시스템들을 만들어 온 전문가죠. 하워드 아이스너의 책 시스템 엔지니어링 50가지 교훈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가 경험에서 길어올린 핵심 지혜들 함께 찾아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히 그 시스템 엔지니어링 분야의 길을 닦은 선고자들, 아이스너가 엘더라고 부른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의 중요성과 또 아이스너 본인이 직접 강조한 핵심 교훈 몇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랄까 수십 년 경험의 정수를 맛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엘더. 그 경험 많은 선배들로부터 배우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점이 인상 깊네요. 이게 그냥 존경심을 표하는 걸 넘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배울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네, 그렇죠. 이분들은 단순히 기술자가 아니에요. 복잡한 문제를 푸는 원칙을 세운 어떻게 보면 사상가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시에는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가치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에버하트 렉틴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시스템 설계의 대가예요. 근데 이분이 뭘 강조했냐면 단순하게 유지하라, KIS 원칙이라고 하죠. 이걸 강조했어요. 키스의 원칙이요? 단순하게 하라.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복잡한 시스템일수록 오히려 핵심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건 좀 덜어내는 게 시스템의 안정성이나 성공에 더 중요하다는 걸 간파한 거죠. 겉모습보다는 본질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와, 복잡할수록 본질에 집중해야 오히려 더 튼튼해진다니 좀 역설적인데 흥미롭네요. 프로젝트에서 자원을 계획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그리고 야코프 하임즈라는 분도 있는데 이분은 위험 분석에서 그치지 말라고 강조했어요. 실제로 위험을 줄이는 완화 조치를 실행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역설했죠. 분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행동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분들이 남긴 건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적용될 수 있는 어떤 문제 해결의 원칙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럼 이제 아이스너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 핵심 교훈들, 이것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네, 아주 현실적인 교훈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스토브 파이프 통합의 함정이라는 게 있어요. 스토브 파이프, 그러니까 부서마다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이렇게 고립된 시스템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연통처럼요. 각자는 최적화되어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비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아이스너는 이걸 섣불리 그냥 합치려고 하지 말고 비용이랑 이득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그 눈에 잘 안 보이는 소프트웨어 호환성 같은 기술적 문제가 생각보다 클 수 있어요. 그냥 합치면 더 좋아지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는 좀 위험하다는 거네요. 그 연통 비유 확 와닿는데요. 모델링이랑 시뮬레이션, MS의 힘에 대한 교훈도 강조했죠. 맞습니다. MNS가 그냥 이론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고 아이디어를 좀 안전하게 테스트해 볼 수 있잖아요. 프로토타이핑 같은 거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피드백도 얻을 수 있고요. 아주 강력한 현실적인 도구인 거죠. 아이스너는 실제로 SDI, 그 전략 방위 구상이나 기후 영향 평가 같은 아주 큰 프로젝트에서 MNS를 활용해서 위험을 줄이고 성공률을 높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상으로 먼저 해보는 것의 가치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가상 실험이 실제 실패 비용을 막아주는 거군요. 그러고 보니 위험 얘기가 나왔는데 위험 분석과 실행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정확합니다. 아까 하임스 교훈하고도 딱 이어지는데요. 위험을 파악하는 분석에서 멈추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위험을 줄이기 위한 행동, 그러니까 완화, 조치를 아주 단호하게 실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아이스너는 챌린저 우주왕복선 참사를 그 중요성을 간과했을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들었거든요. 위험 관리는 결국 결단력 있는 실행을 요구하는 거죠. 분석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위험을 방치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마지막으로 시스템 접근 방식과 시스템 사고, 이건 이 모든 걸 좀 아우르는 듯한 개념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나무만 보지 말고 숲 전체를 보는 것. 그러니까 개별 요소 하나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요소들 간의 그 연결, 상호 의존성이랄까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는 능력,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본질이고 또 앞서 말한 교훈들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바탕이 되는 거고요. 넓게 보고 연결성을 생각하는 습관이랄까요? 네, 복잡성을 다루는 아주 근본적인 사고방식인 거죠.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규칙들의 몰록이 아니라 뭐랄까? 복잡한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한 일종의 운영체제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문제를 나누고 대안을 평가하고 위험을 관리하고 또 끊임없이 배우는 이 모든 과정에 적용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아이스너의 교훈들이 바로 그런 실용적인 지혜를 모아놓은 거죠.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직접 거대한 시스템을 설계하진 않더라도요. 선배들의 경험에서 배우고 섣부른 통합은 좀 경계하고 또 가상으로 테스트해보고 위험에 맞서 행동하고 전체를 보는 이 시스템적인 사고방식. 이건 여러분이 마주하는 어떤 복잡한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스너가 50년 경험을 50가지 교훈으로 정리한 건 사실 그 자체로 자기 성찰 과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각자의 분야에서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얻은 여러분 자신만의 핵심적인 배운 교훈은 뭘까요? 잠시 시간을 내서 그것들을 한번 스스로 정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생각보다 더 깊은 통찰과 또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줄지도 모릅니다. 스스로의 경험 속에서 교훈을 찾아보는 것. 정말 의미 있는 도전 과제네요. 오늘 아이스너의 지혜 덕분에 이 복잡성을 대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좀 가다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